함진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도로가 꽉 막혀 꼼짝 못하고 있을 때 한 번쯤은 자동차가 날개가 달려 있어서 그대로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약간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그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에어택시인데요. 한두 명, 많게는 4명까지 승객을 태우고 최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날아가는 비행기를 말합니다. 상용 시기가 5년 내라고 하다가 다시 또 5년 내 하면서 끊임없이 늘어지는 것 같지만 이제는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대형 항공사들이 에어택시에 사용할 유인 드론을 주문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항공은 유인 드론 제조사인 아처 에이비에이션과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달러, 약 13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계약금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주문한 유인 드론 중 초도 분량인 100대 값이기도 합니다. 주문한 드론은 4인승으로 2023년에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10억 달러 파트너십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보유하게 될 에어택시는 200대입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처의 CEO는 이 거래와 관련해 업계에서 에어택시 주문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유나이티드 사례는 최초의 현금 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만이 에어택시의 잠재적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보잉도 에어택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보잉은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의 합작 사업에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합작이 결실을 맺는다면 미국인들은 몇 년 안에 자율비행하는 에어택시를 타고 도시를 휘젓고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합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에어택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시켜주는 작은 비행기나 헬리콥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에어택시는 일반 택시처럼 아무 곳에서나 승객을 태우고 또 승객이 원하는 곳에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미리 정해진 이착륙장 사이를 오가게 되는데 유인 드론의 이착륙과 승객의 탑승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된 버티포터가 바로 에어택시를 위한 초미니 공항입니다. 교통정체가 심한 도심에서 주로 날아다니게 될 에어택시는 승객들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교통 혼잡이 심한 서울 시내에서 에어택시를 타면 승용차나 택시보다 소요시간이 80%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거리는 대략 27km인데 교통 혼잡 시 자동차로 73분 정도 걸리지만 에어택시로는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미국에서는 아처와 함께 몇몇 회사들이 유인드론 산업의 붐을 예상하고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벨 플라이트, 조비,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위스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들 미국 드론 개발사들 외에도 이항, 이브, 닐리움, 시티 에어버스, 볼로콥터, 스카이 드라이브, 베타 등 수백 개의 유인 드론 개발 회사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신생기업 대부분은 이미 EVTOL 설계 및 프로토타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전에 없이 많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붐의 밑바탕에는 에어택시가 향후 충분한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측면에서 본다면 본래 환경 운동가들은 항공 여행과 항공교통이 사용하는 화석 연료의 양을 주요한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요. 같은 항공교통이긴 하지만 에어택시는 환경 운동가들의 타겟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활성화될지 어떨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환경 오염의 주범인 탄소 배출은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조비 에어로 같은 에어택시는 100% 전기로 작동하며 한 번 충전으로 무려 240km를 나를 수 있습니다. 에어택시의 요금은 어떨까요? 아처의 경우 승객 1인을 기준으로 킬로미터당 2,7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40km 정도인데요. 이 요금대로라면 약 12만 원 정도입니다. 자율비행이 이루어진다면 요금은 3만 원 정도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붐빕니다. 그리고 그 혼잡은 또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동차 사고는 매우 심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경미하며 많은 사람들은 부상을 입지 않거나 아주 작은 부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만약 두 비행체가 공중에서 충돌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체는 모두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국가에 의해 규제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항공청 FAA가 주무기관인데 연간 1,600만 회 이상의 비행을 처리합니다. 뉴욕이나 서울과 같이 인구가 조밀한 주요 국제 도시에 에어택시 수백 대를 추가한다면 항공교통관제는 고난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어택시 비행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뉴욕의 경우에는 이미 세계의 주요 국제공항과 수많은 소규모 비행장이 있습니다.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자면 엄청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가망 능력, 항공기 유형, 승객 수용 능력, 서비스 및 조건 등 기체와 관련된 규칙과 함께 한편으로는 조종사와 관련된 규칙도 중요합니다. 누가 에어택시를 조종할 것인지, 기존 항공기 면허증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에어택시용 전문 면허증이 필요한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시간의 비행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필요한 것이죠. 조종사 없이 자율비행하는 항공택시도 언젠가는 현실화될 것입니다. 기술 측면에서 보면 자율비행 에어택시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탈 수 있는 대형 AI 드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율비행차가 직면한 법적 장애물을 익히 보고 있듯이 날아다니는 자동차들이 자율주행하는 일에는 훨씬 더 많은 난관이 존재할 건 뻔합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이 모든 장애를 뚫고 이르면 오는 2024년 에어택시를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에어택시 상용화를 향한 도전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 KUAM 로드맵을 발표한 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드는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에 현대자동차 그룹과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 총 51개 기업들이 출사표를 냈는데요. 삼성을 제외한 재계순위 상위 기업들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51개 기업들은 크게 현대차그룹, SK텔레콤, 롯데그룹, LG U+ 등 4곳의 컨소시엄으로 압축됩니다. 각각의 컨소시엄은 자동차, 통신, 건설, 항공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 여부는 내년 실증 비행을 통해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정부의 로드맵대로라면 2025년이라는 세계적으로도 그다지 뒤처지지 않는 시기에 에어택시가 상용화될 예정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에어택시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